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PPT 제작으로 하자면은 8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네, 필기할 때 뭐 큰 제목으로는 6-2가 되겠네요.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이 참 진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나도 정상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나중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페이지는 52에서 54쪽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몽골 제국, 그 송나라가 있었던 시기와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몽골 제국입니다. 몽골 제국은 이제 유목민족이었던 몽골인들이 건설한 국가지요. 몽골 제국이라고 제목을 적어놨지만 사실은 이거는 진짜 순수하게 몽골 제국으로 있었던 시기와, 그리고 나중에 중국식으로 이 친구들이 중국식 그 황제 지배 제도를 받아들이는 시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몽골 제국은 대략 징기스칸이 칸이 되는 1206년부터 해서 1271년까지고, 원나라 건국은 1271년부터 멸망인 1368년까지, 이렇게 두 시기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입니다. 몽골 제국. 그러니까 원래 유목민족이라는 애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을 타고 이러기 때문에 싸움을 되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죠? 옛날 시대의 말이라는 거는 거의 지금으로 치면 탱크와 같은 존재입니다. 말이 한번 지나갔다 하면은 일반 칼 들고 창 들고 있는 애들이 대적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근데 왜 얘들이 진작부터 중국을 차지 못하고 있었을까 하니까 그것도 역시 유목민족의 특징 때문이죠. 얘들은 무리지어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지 한 곳에 정착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삶을 그렇게 즐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친구들이 단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단합이 안 돼. 근데 이제 송나라라는 중국 역사에서 약하기로 치자면 거의 탑 클래스에 드는 이 나라가 들어서면서 이제 유목민족의 삶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이제 기후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이 시기에 좀 날씨가 추워졌답니다. 그래서 추운데 있으니까 곤란하니까 풀도 없고 이러니까 애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 거죠.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유목민족들 가운데서 영웅이 등장하는 거죠. 거란의 야율 아보기, 그 다음에 여진의 아구타, 이런 애들이 야 한번 파이팅 한번 해보자 하면서 단합하자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거대 국가를 만들어낸 거죠. 거대 집단을 만들어낸 거죠. 마찬가지로 몽골도 역시 뭡니까? 칭기스칸이라는 영웅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칭기스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칭기스칸. 칸이라는 거는 이제 유목민족 안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어떤 뭐 왕응, 막 두목, 우두머리를 나타내는 칭호가 칸이죠. 칭기스라는 건 몽골 말로 위대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번역하자면 위대한 우두머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1206년부터 1227년까지 칸 자리에 있었고요. 원래 이름은 태무친입니다. 네, 태무친. 태무친이요. 네, 원래 성이 태무친인가? 뭐 이름이 우르부스인가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타임즈에서 그 유명한 잡지 있잖아요. 외국 잡지. 거기에서 이제 세기별로 100년 단위로 유명한 인물, 최고의 인물을 하나씩 꼽았는데 13세기의 최고의 인물 당연히 칭기스칸.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서양에서도 많이 알고 있는 중국인이 정확히 말하면 몽골인이지만 사람이 있다 하면 누구? 칭기스칸. 내가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얘기했잖아요. 유럽 애들이 중국사를 배울 때에는 진시황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저거 그 다음에 징기스칸 나오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 두 명은 그래서 확실하게 기억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1206년에 몽골 고원,
여기를 통일하고 몽골권을 통일하고 칸으로 추대가 됩니다. 이 칸으로 추대하는 곳은요, 뭡니까? 쿠릴타이라는 이 몽골 애들 회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추대를 하는 거죠. 얘가 칸으로 해야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천호제라는 뭐라 해야 되나, 군사, 행정, 단위, 이렇게 하는 거죠. 천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돌아다니고, 거기에서 뭐 군인도 이제 빼내고, 이런 식으로 천호제. 그리고 그 전에 뭡니까? 마치 맹한 모국제, 금나라에서 했던 그거랑 유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울루스라는 걸 형성하는 거예요. 울루스라는 거는 이제 이런 유목민족들이 국가처럼 이렇게 뭉쳐가지고 다니는 요 단위를 울루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징기스칸 하면은 뭐 정복 활동이죠. 호라즘. 그리고 뭐 남러시아 이런 데를 정복하고, 그리고 서하를 공격하던 중에 전사합니다. 전사? 정확히 말에 떨어졌는데, 말에서 떨어졌는데, 뭐 하여튼 악화돼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정복 활동을 떠나느냐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다양한 썰들이 있습니다. 뭐 교역을 위해서였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뭐 보통은 좀 이래요. 좀 징기스칸한테 정복당했거나 이런 애들은 되게 좀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뭐 열심히 싸웠던 애들은 안 좋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 자부심을 되게 드높이고, 뭐 이런 용도로 이 징기스칸이 쓰이게 되는데, 한 썰에 의하면요, 이 친구가 말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말이 막 이래 막 뛰어다니는 거 보면 막 허벅지 막 이런 거 보면 막 이야 막 말 근육 우와 하면서 말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징기스칸의 목표가 이 전 세계에 말을 쫙 풀어놓으면 이 말들이 뛰어놀기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복 활동을 떠났다 하는 썰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야율초제라고 옛날 금나라 그쪽에 뭐 그런 것 같은데, 뭐 거란 그쪽 계열인가 뭐 하여튼 그쪽 계열인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이제 건의를 한 거죠. 사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보통 징기스칸이 몽골군이 지나간 자리에는 풀 한 포기도 안 남았다. 포로들 잡으면 뭐 그런 거 없다. 다 죽였다. 다 죽이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나중에 야율초제라는 사람이 건의를 해갖고, 야들 다 죽이는 것보다 야들 농사 짓게 하고 그거가 돈 버는 게 훨씬 낫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런가 하면서 이렇게 된 거죠. 뭐 그런 썰이 있습니다. 다양한 뭐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징기스칸이 전사를 하는데, 전사할 때 이제 뭐 유언을 남겼대요. 서하, 날 이렇게 만든 아들 가만히 놔두지 마라 해가지고, 진짜 여기는 개무식회 한 마리 안 놔두고 싹 없앴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하 그쪽에 후손을 뭐 찾아볼 수가 없니 어쩌니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요 뒤를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고타이 칸이라고, 이 칭기스칸의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징기스칸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가족 관계가 좀 복잡해요. 좀 복잡한 것도 있고, 원래대로라면 이제 첫째 아들이 있거든요. 주치라고. 이건 내가 요 징기스칸 가족 관계는 이따 설명을 좀 할게요. 이게 워낙 복잡한데, 그리고 몽골 제국이 후반까지, 중반까지 애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계승. 다음 이 황제 자리, 왕자리를 누가 계승하냐, 칸을 누가 계승하느냐를 둘러싸고 요거 문제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해요. 문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얘들은 원래 애초에 풍습 자체가 N빵이거든요. N분의 1. 뭐 장남한테 몰아주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알겠죠? 이런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애를 먹는데, 원래 첫째 아들이 주치라고 있었는데 징기스칸이 젊은 시절에 고생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한번 포로로 잡힌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아내를 되찾아오는데 되찾아와가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가 낳은 애가 주치인데 근데 징기스칸은 첫째 아들로 막 대접을 해줬는데 나중에 징기스칸 죽을 때 딱 돼가지고 이제 첫째 아들한테 원래 물려주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반대가 되게 심한 거죠.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셋째 아들이었던 오고타이 이 친구가 차지를 하게 되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금나라를 정복하고 그러니까 중국 주변에 있는 지도를 하나씩 지워갑니다. 금나라를 정복하고요. 그리고 그 바투를 시켜가지고 유럽 원정을 떠나요. 그래가 헝가리, 오스트리아까지 가요. 오스트리아 빈을 막 포위하고 막 오스트리아 수도였던 막 그렇게 됩니다. 바투는 이제 징기스칸의 칭스 손자입니다. 손자. 주치의 아들이에요. 주치의 아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카라코룸이라는 곳, 카라코룸 몽골 쪽에 있습니다. 여기를 수도로 하고 칸이라고 안 부르고 이때부터 대칸이라고 부릅니다. 더 크다 하는 의미죠. 그래가 이제 요 뒤를 이은 게 이 친구의 아들이었던 퀴육 혹은 뭐 찾기에 따라 가지고는 구유쿠라고도 나와 있는데 이 퀴육칸이라고 나옵니다. 1246년에서 48년. 뭐 공백이 있는 이유는 누가 칸을 차지하는을 두고 겁나 싸웠기 때문이죠. 네, 계속 그렇습니다. 공백이 계속 있어요, 얘들은. 네, 그래서 얘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왕권 강화 정책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반발이 되게 심했어요. 네, 반발이 되게 심했다 하는 얘기고 그 뒤에 이제 황제 자리를 차지하는 칸 자리를 차지하는 게 몽케라는 사람입니다. 몽케 칸. 몽케는 그 징기스칸의 막내의 아들입니다. 이따 설명할게요. 네, 1248년. 이거는 1248년에 왕자리를 칸 자리를 차지하고 1259년까지 칸 자리에 있는데 이 친구 때는 이제 그 아바스 왕조를 점령합니다. 아바스 왕조는요, 그 이슬람 쪽에 있었던 나라고요. 요 나라를 점령하면서 거의 뭐 영토가 유럽, 거의 아시아 전체를 거의 다 먹죠. 요거는 좀 이슬람 쪽 나라입니다. 이슬람 쪽 국가입니다. 나중에 이슬람 공부할 때 또 나올 겁니다. 뭐 이렇게 지금 칸별로 나눴지만 그냥 이해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적은 거고요. 뭐 그냥 정복 활동 쫙 펼쳤다 하는 그 얘기예요. 무슨 칸 뭐 했노 뭐 이런 거 묻지도 않습니다. 알겠죠? 자, 어쨌건 이렇게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 요 사이에 황제 칸 자리를 주고 분쟁이 엄청 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족 관계를 얘기하자면 뭐 TMI일 수도 있어요. TMI일 수도 있고 칭기스칸이 있으면 여기 아들이 넷이가 있어요. 주치, 차가타이, 오고타이, 툴루이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근데 뭐 주치는 아까 얘기했듯이 좀 그렇고 주치는 좀 그렇고 그죠? 예. 요 아들이 바투 그죠? 그래가 1대 칸 징기스칸, 2대 칸 오고타이, 그 다음에 3대 칸이 이 오고타이의 아들이었던 퀴육한테 가요. 퀴육. 근데 이제 퀴육이 적이 많죠. 보통은 이렇게 이래 있으면은 막내가 보통은 아버지 그거를 이어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이제 정복 지역을 차지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실 오고타이가 칸이 됐을 때 툴루이가 좀 양보를 했어요. 사실 군사력만으로는 좀 할만했거든요. 왜냐하면 주치, 차가타이, 오고타이 요 세 형제는 각자 원정군을 이끌고 있었고
칭기스칸 따라다니면서 전쟁했던 애는 툴루이거든요. 그러니까 칭기스칸 세력을 사실은 툴루이가 거의 다 가지고 있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둘이 싸움이 날 뻔했는데 셋째 형한테 양보를 한 거죠. 네, 셋째 형한테 양보를 하고 그 상황에서 오고타이가 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아들인 퀴유기까지 연결이 됐는데, 퀴유기가 무리하게 왕권 강화, 칸권을 강화하려고 하면서 귀족들이나 다른 형제들, 친족들로부터 적대감을 많이 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툴루이의 자식이었던, 툴루이가 자식이 또 많아요. 몽케, 그리고 쿠빌라이, 훌라구, 그 다음에 아릭베카, 이렇게 네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 이제 퀴육 다음에 칸 자리를 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싸움이 벌어진 거죠. 이 차가타이, 오고타이 애들이 한 편 먹고, 그죠? 주치인의 친구들, 그죠? 요 바투, 얘들은 야 불만 없었을까요? 처음에 첫째 아들이었던 아버지한테 이거를 칸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오고타이가 그렇게 반대해가지고 막 그렇게 됐다 하거든. 그러니까 바투 쪽에서 툴루이 쪽을 지원을 하면서 결국 네 번째 칸으로 몽케가 되는 거고, 문제는 몽케가 죽고 나서 이제 또 툴루이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 쿠빌라이와 아릭브레케 간에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쿠빌라이가 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결과 많은 거를 양보를 하는 거죠. 양보라기보다는 이 아릭베케 쪽에서 싸웠던 이 뭐 주치라든가 차가타이라든가 오고타이라든가 얘들의 세력을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별도의 거의 뭐 독립국가가 되는 거죠. 독립국가가. 그래서 나중에 얘들에서 나오게 되는 게 킵차크 한국이라고. 저 전부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이쪽에 있습니다. 차가타이 계열 애들이 차지하게 되는 게 차가타이 한국. 오고타이오 계열 애들이 차지하게 되는 게 오고타이 한국. 그리고 훌라구는 아릭베케 편 안 들고 쿠빌라이 편을 들어줬다는 이유로 쿠빌라이 형한테 칭찬받아가지고 별도의 세력을 갖게 되죠. 일한국. 한이라는 게 이게 칸이라는 의미예요. 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쿠빌라이는 나중에 차지하게 되는 게 이제 그 중국 지역과 몽골 쪽, 요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는 중국식 황제 제도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원나라. 이렇게. 그래서 이런 수많은 내전 끝에 이렇게 짜갈라지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뭐 TMI 같은데 한번 해봤어요. 네. 일단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